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세베로도네츠크가 우크라이나가 내줬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해서 러시아가 점령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세베로스키 도네츠강 건너편에 있는 이 리스칸스크를 중심으로 다시 방어선을 짠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고, 이 우크라이나의 미국제 하이마스라고 하는 최신형 다련장 로켓이 지금 들어가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리고 러시아 군인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 마니아 워싱턴 소식통들에게 거의 공포를 주고 있는데, 어떤 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헤르손 전역 공세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지움 전투에서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이 이 이지움 전투에 투입되어서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여기에서 러시아군의 전차 부대가 괴멸되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베르도네츠크를 내주고 리스칸스크에서 방어전 준비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그리고 러시아군도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다시 부대를 재정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지도 상황을 한번 보고요. 그러면서 전과를 보겠습니다. 병력은 하루 동안 15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고, 전차는 21대 격파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게 아마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이지움 전투에서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괴멸된 이런 전과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갑차도 역시 14대가 격파되어서 많습니다. 차량 4대 격파, 그리고 다련장 로켓 2문 격파, 헬리콥터 1대 격추, 그리고 무인 항공기 4대 격추, 그리고 미사일 2발 요격, 이런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ISW, 즉 미국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불법 동원을 통해서 최대 55개의 BTG를 편성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전선에 투입되어 있는 러시아군은 총 105개 BTG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105개 BTG가 전부 다 뭐 완편되어 있고 이건 아니죠. 어떤 BTG는 뭐 200명 밖에 없는 거, 또 100명 미만도 있고, 원래는 1000명인데, 자, 이런 식으로 얼금얼금 뭐 완전히 그냥 이빨이 다 빠져 있는데, 여기다가 55개 BTG를 편성 중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불법 동원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러시아가 장비가 별로 없죠. 전차라든지 이런 장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위력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 무려 50발의 미사일을 쐈어요. 하루 동안, 6월 25일 하루 동안. 그래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걸 제가 알려드리니까 어떤 미사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거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의 주요 지휘관 경지를 공식 확인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지금 이 전쟁을 총지휘하는 남부 정구 사령관, 원래 시리아에 있던 알레포의 학살자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앉혔는데 2달 만에 다시 아웃시켜버리고 가택연금시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수군 사령관 또 아웃시키고 가택연금시켰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첩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 첩보가 진짜 사실 팩트로 확인되었고, 러시아 국방부가 공식 확인해 줬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하르키우 축선에 10개 BTG 대대전술단을 신규 투입했다고 하는데, 아직 그 관련한 확실한 소식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움 서부 전투가 격화되어서 여기에 투입되었던 우크라이나의 제92 기계화 여단이 러시아의 4전차 사단 12연대를 괴멸시켜버렸다라는 정보가 나왔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차 21대 격파, 장갑차 14대 격파, 이게 이제 이 말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세베로도네츠크를 점령했습니다. 부대를 재정비 중에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리스칸스크와 슬로반스크에서 방어선을 정비 중에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슬로반스크에서 농성전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것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에 제1전차 여단의 최소 1개 대대의 전차 부대를 투입했다. 바흐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가 포파나야 에서 치고 나오는, 서쪽으로 치고 나오는 바로 그 부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흐무트를 내주게 되면 슬로반스크까지도 포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여기를 사활적으로 또 지켜나가고 있죠. 여기에 그 방어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차 부대를 투입했다
라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헤르손에 2개 단위 이상의 정착촌을 추가 탈환을 했는데 정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러시아가 자포리자 지역에 파르티잔을 진압하기 위해서 신규 부대를 투입했다. 몇 개 BTG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광활한 지역에 몇 개 BTG 보내서 뭐 효과는 크게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선 상황을 가지고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가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물론 흑해와 벨라루스에서 날아온 50여 발의 미사일들이 우크라이나의 각 지역의 주요 요충지를 강타했는데 그야말로 러시아가 가진 모든 유형의 미사일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으로 6월 25일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요 시설에 대해 50발 이상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는 개전 이래 하루 동안 쏟아진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격이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6월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공격은 키이우와 수미, 체르니우를 비롯해 서부 주요 교통 거점, 남부 해안도시 등을 겨냥해 실시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이번 공격에 최소 6종 이상의 미사일이 동원되었으며 발사 플랫폼은 육상, 해상, 공중을 가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미사일 공격을 받은 키이우에는 벨라루스와 흑해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벨라루스에서 무려 6대의 투플레프 22M3 폭격기가 사거리 600km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인 KH-22 12발을 발사한 것을 비롯해 흑해 배치 군함들이 여러 발의 칼리브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벨고로드와 벨라루스 지역에서 발사된 이스칸데르 계열 탄도미사일들과 토치카 계열 탄도미사일, 크림반도에서 발사된 바스티온 및 발 해안방어 시스템의 오닉스와 KH-35 계열이 해안 주요 도시들로 쏟아졌습니다. 이번에 동원된 대부분의 미사일은 주로 대함용 미사일을 대지용으로 전환해 사용한 것들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키이우와 체르니우 일대의 주요 주택가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키이우에서는 유치원이 피격되어 다수의 어린이 사상자가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주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이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사용해왔지만 대지용 미사일 재고가 거의 소진된 후로는 대함 미사일을 용도 변환해서 우크라이나에 퍼붓고 있는데요. 생산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미사일 재고를 소진하면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뭐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그냥 박살내버렸습니다. 탄도미사일 뭐 이런 걸 쏴서 그런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토치카 뭐 이런 건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거 원래 러시아는 자기네들의 군 목록에서는 해제했다가 이번에 이제 미사일 부족하니까 다시 재생해서 쓰고 있는데 이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대부분의 미사일들이 지대함 또는 공대함 군함을 타격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군함은 움직이죠. 움직이는 대상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아주 정교해야 되고 유도장치도 아주 더 정밀해야 됩니다. 지상에 있는 목표를 타격하는 것은 그냥 고정된 타겟이니까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또 위력 이런 것들을 치중해서 만드는데 군함을 타격하는 것은 군함은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약하죠. 그래서 위력도 세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위력도 약한데 그 약한 위력을 상쇄하는 엄청난 정밀도, 센서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함용 미사일은 대지용 미사일보다는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상당히 비싼 거죠. 야혼트 이런 것까지 지금 동원했는데 그런 아주 비싼 미사일들을 대규모로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때려버렸습니다. 이제 대지용 미사일이 거의 다 소진되었다라는 방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렇게 비싼 미사일을 쏴가지고 아파트, 민간인 아파트 그리고 유치원 이런 걸 공격하게 됐는데 물론 처음부터 유치원 때리려고는 안 했겠죠.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유치원으로 날아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도 떨어지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미사일들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고 어쨌든 전쟁 범죄가 하나하나 쌓이고 있는 이런 소식이고 그 다음 6월 26일 날 어제죠. 또 투플레프 95 베어 폭격기를 동원해서 흑해에서 또 미사일을 또 대규모로 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그들이 야 빨리 6월달 가기 전에 어떻게 성과 좀 내봐 라고 한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을 뿐이야. 왜? 오늘 나의 이 지휘관 직책을 아웃되지 않으려면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일은 모르겠어. 이런 전쟁을 하고 있으니 러시아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죠.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군이 크렘린의 지시대로 6월 26일 세베로도네츠크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세베로도네츠크 승리를 자축하고 있지만 이 승리가 러시아군이 싸워서 얻어낸 것만은 아니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6월 26일부로 세베로도네츠크 전역을 통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전날 저녁까지 모두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건너 리시칸스크 지역으로 철수했다고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군정청장이 현지 시각 6월 26일 밝혔습니다. 키릴렌코 청장의 발언대로 러시아군은 현지 시각 6월 26일 새벽까지 세베로도네츠크 전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 도심지에서는 7개 대대 전술단이 배치되어 시가지 장악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조트 플랜트 시설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던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5일부터 26일 사이 마치 썰물처럼 세베로도네츠크를 빠져나갔습니다. 키릴렌코 청장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전술적 철수를 결정해 주요 병력을 안전하게 리시칸스크로 재배치했으며 현재 감제고지를 장악하고 방어선을 재정비하는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복수의 워신트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리시칸스크, 슬로반스크 방면에 예비대를 집중 투입하며 이 지역 내 주요 도시와 마을들을 요새화시키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키릴렌코 청장은 적들의 다음 목표는 요충지인 슬로반스크가 될 것이다 라며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은 간단하다. 마리우폴, 세베로도네츠크에 이어 슬로반스크를 앞의 두 도시처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적 목표가 러시아군에 대한 소모전이라는 미국 전쟁연구소 ISW의 분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키릴렌코 청장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우크라인폼은 저들은 마리우폴과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경험했으면서도 전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라며 슬로반스크는 저들에게 새로운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책임을 주요 지휘관들에게 뒤집어 씌우며 최근 대대적인 군 지휘부 숙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리우폴과 세베로도네츠크에 이어 슬로반스크에서까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또 지휘부 숙청이 이루어지면 그때도 러시아 군부가 지금처럼 얌전하게 숙청의 칼날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베로도네츠크에서 하루 만에 그냥 다 쑥 빠져버렸어요. 마리우폴처럼 포로를 대량으로 남겨주진 않겠다라는 그런 마지막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버티면 지금부터 또 뭐 한 2, 3주 더 버틸 수도 있는데 마리우폴에서 지금 포로가 된 장병들이 지금 러시아 본토로 끌려가서 군사법정에 서고 뭐 거의 뭐 사형이 언도될 것이 확실시되는 이런 분위기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뭐 이런 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의 이 군정청장이죠. 카릴렌코 이 도네츠크 군정청장은 우리가 일부러 빠진 거다. 니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일부러 빠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이렇게 세베로도네츠크가 러시아군에게 점령된 것을 보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팔아! 이기지 않느냐 우리 러시아가. 러시아 누님들이 이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황당한 소리죠. 자, 세베로도네츠크라고 하는 이 가로 세로 10km도 안 되는 인구 12만의 도시, 그리고 인구는 다 빠지고 없고 아파트로 이루어져서 면적 아주 좁아요. 이걸 점령하는데 석 달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완전히 타겟으로 삼고 때린 게 한 달이 넘었어요. 10km 전진하는데 한 달 걸린 전쟁. 그것도 다른 지역에 있는 이 포병 또 병력 다 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집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헤르손과 자포리자 우크라이나에게 확 내주면서 이런 다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전력을 집중해서 때린 결과가 한 달 넘게 걸린 이 점령입니다. 이게 과연 러시아군이 잘 싸웠고 러시아군의 전략적 승리인가? 아니죠. 여기에서 러시아군은 개전 첫날 하루 동안만 14,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쑥 당겨서 다시 시가전에서 한 방 친 바로 첫 시가전이었죠. 그때 14,000명 이상이 사상했다 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전쟁연구소가 우크라이나는 마리우폴도 그렇고 세베로도네츠크도 그렇고 이걸 굳이 지키겠다는 것보다는
러시아군을 여기서 소모시키겠다. 가능한 가장 많은 러시아군을 죽이고 가능한 가장 많은 러시아군의 장비를 여기서 파괴하고 하는 것이 목표다. 어차피 전쟁은 한 달, 두 달 만에 끝낼 게 아니고 최소 연말까지 가니까 내구력을 닳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런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목표. 러시아는 지금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보니까 아니 지금까지 뭐 했어도 어째 넉 달 동안. 그러니까 야 6월 26일까지 루안스크 주는 100% 점령해. 근데 6월 26일 지났는데 루안스크 주는 아직 지금 리스칸스크가 남았으니까 안 됐네요. 어쨌든 세베로도네츠크는 점령을 했지만 루안스크 주를 6월 26일까지 다 점령해 라는 크렘린의 지시는 완수를 못했는데, 아무튼 이런 걸 가지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언론들이나 뭐 마치 완전히 그냥 이제는 이 전쟁의 승기를 러시아가 잡았어 라고 평가하는 건 한마디로 웃긴 이야기죠. 그냥 소모된 겁니다. 또 슬로반스크에서 결국 뺏기겠죠, 슬로반스크도. 그러나 또 엄청나게 소모할 겁니다. 서방제 무기들이 대거 들어오는 그 시기까지 계속 소모시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 최고 사령관을 소환해서 가택연금 시켜버렸어요. 그것도 이 지역 최고 사령관도 전쟁 중에 키이우 전역 실패 이후에 이 돈바스 전역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죠. 드브로니코프 대장. 그걸 이제 아웃시켜버리고 지금 현재 공군 사령관 하고 있는 사람을 완전 측근이죠. 푸틴의 측근을 여기에 지금 내려보냈고, 그리고 공수군 사령관도 아웃시켜버리고, 여기에 이지움 또 이 전쟁의 중앙군강구 사령관, 그러니까 실제 전쟁을 하는 거의 3분의 1의 세력을 맡고 있는 중앙군강구 전역 사령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아들 중령을 도망가 있는 놈에게 훈장 준 상장 기억하시죠? 그 놈을 지금 임명했습니다. 완전히 뭐 콩가루 군대죠. 뭐 사기가 살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병력을 갈아 넣고는 어떤 그 책임을, 자기네들이 스탠딩 오더를 갖다 잘못 내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데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지어버리고 아웃시켜 숙청시키고 가택연금하고 잡아넣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이긴다. 이거는 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세베로도네츠크 러시아가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이에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이라는 조금 강폭이 작은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걸 도하작전을 해야 되죠. 북쪽에도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서쪽은 동쪽은 이렇게 강으로서 도하작전을 막으면 되는데 남쪽은 지금 뚫려 있어요. 포파나이 쪽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방어선을 이렇게 두껍게 치고 있는데 여기와 여기의,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여기와 여기의 이 폭은 한 25km 정도 됩니다.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데, 자, 여기에서 또 아마 최소 리스칸스크에서 수주 이상, 그리고 이제 이 밖에 있는 리만 밖에 있는 슬로반스크에서 몇 달 이상 버티는 이런 또 소모전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한 겁니다. 정말 러시아가 과연 이 소모전에 견딜 수 있을까 참 기대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미제 무기가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가 개전 후 처음으로 미국제 M142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 시스템을 전선에 투입한다고 밝힌 직후에 전선의 러시아군 장병들과 러시아 워싱턴 솔선들이 거의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마스가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M142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 시스템이 동부 전선에 투입되어 러시아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이 다련장 로켓 때문에 주요 지휘소와 탄약고는 물론 러시아 포병 부대들도 잇따라 파괴되고 있다고 러시아권 친러 워싱턴 솔선들이 성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작된 하이마스 공포의 시작은 이지움에서 있었던 한 초등학교 공격이었습니다.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야전 지휘소로 활용되던 이 학교 건물은 미상의 로켓 포격을 받고 그야말로 초토화되어 다량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이 공격 작전에 미국제 하이마스를 동원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전후로 이지움 주변의 주요 마을과 도로에서 러시아군 전방 추진 기지와 탄약고, 지휘소 등이 잇따라 로켓에 피격되어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러시아군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군이 하이마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거리와 정밀도입니다.
하이마스는 227mm 로켓 6발들이 컨테이너 1개를 탑재하고 시속 85km의 고속으로 질주할 수 있는데요.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이내에 6발을 모두 발사하고 사격 진지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받는 쪽에서는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또 이 로켓은 구형탄 32km, 신형탄 45km의 사거리를 갖고 있고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사거리 연장탄은 최대 84km의 사거리를 갖고 있어서 러시아군이 보유한 모든 포병 사거리 밖 안전지대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무기체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하이마스 쇼크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탄약고 및 지휘소 집중 타격 전술의 피해가 커지며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불과 4문밖에 안 되는 하이마스에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고 있는 러시아인들, 다음 달부터는 M270 MLRS도 합류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마스, 우리 한국군에도 있는 M270 MLRS, 그 MLRS를 수송기에 실을 수 있도록 반으로 간략화시킨 거죠. MLRS는 12발의 227mm 로켓을 쏠 수 있는데 이건 6발. 야, 그럼 MLRS의 뭐 공격력 반 아니냐? 아니죠. 이건 수송기에 실어서 전 세계 어디든지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하는 미군에게 맞은 겁니다. 냉전시대 때는 미국이 다 고정 배치된 부대들이 엄청난 화력을 투사해야 됐기 때문에 MLRS를 만들었지만 냉전이 끝나고는 이제 전 세계를 기동하는 이런 전쟁 방식이었죠. 그래서 하이마스를 만들었는데 이거 내문 줬어요. 좀 기왕이면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한 300문 달러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많이 줘야지 뭐 내문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근데 이 내문의 MLRS 하이마스가 227mm 로켓 쏘는데 그게 바로 스틸레인 강철비죠. 자탄을 쫙 쏟아부어서 파괴를 하는데 지금 이제 내문 받으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우리 이거 가지고 지금 야간에 이동하고 있어요 하고는 감사 영상을 만든 동영상 중에 일부 우리 조정하고 있어요. 기동하고 있어요. 좀 움직이고 있죠. 이 캡처 사진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실제로 쏘았어요. 첫 사격이다 이거예요. 지금 6발 다 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딘가로 날아갔겠죠. 이지움 쪽에 있는 러시아군 진지로 날아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괴된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인데 이걸 러시아군 모 부대가 지휘소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다 박살나버리고 유리창 다 깨지고 내부에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강철비가 내려서 박살내버렸다. 앞으로 대화력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할 것 같은데 러시아군 포병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기갑부대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국군이 MLRS 3문, 독일이 MLRS 3문 더 주겠다 했는데 MLRS는 이거보다 2배로 더 많은 12발의 로켓을 쏘죠. 그리고 재장전 하는데 거의 뭐 한 160초밖에 안 걸립니다. 하이마스도. 그래서 아주 기동성 있고 신속하게 슛 앤 스쿠트 할 수 있는 러시아군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이런 무기체계, 원거리 포격, 그리고 강력한 타격력 기대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대로 한 300문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